퇴직한 지 벌써 7년째였습니다. 김영수 씨는 교단에서 내려온 뒤 하루하루가 길고 무겁게만 흘러갔습니다. 아침 8시, 알람이 없어도 눈은 떠지지만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엔 혈압약과 관절염 약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아내 정자 씨의 부름에 영수 씨는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에는 미역국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달걀말이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정자 씨의 질문에 영수 씨는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대답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 별로 할 일이 없네. 창밖으로 회색빛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26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작고 멀었습니다. 어디선가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지요. 학교에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사였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6시면 일어나 수업 준비를 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면 아이들이 반겨주었지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 밝은 목소리들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그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영수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뉴스를 틀었다가 끄고 드라마를 보다가 또 껐습니다.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진 지 3년째였지요. 예전에는 주말마다 등산을 즐겼는데 이제는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찼습니다. 나가서 산책이라도 하지 그래요? 다리가 아픈데 뭔 산책이야.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야 더 아프지 않을 텐데요. 영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말이 맞다는 걸 알았지만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예전 동료들을 마주칠까 봐서였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초라해진 모습을 볼까 봐 걱정했지요.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는 여전히 교실에 서 있었습니다. 칠판에 글씨를 쓰고 아이들과 이야기하며 웃었지요. 하지만 잠에서 깨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손주 민준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이번 주말에 놀러 갈게요. 그래, 민준아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을게.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곧 걱정이 밀려왔지요. 무릎이 아파서 손주와 제대로 놀아주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저녁 6시, 정자 씨가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영수 씨는 거실 책장 앞에 섰습니다. 교육학 서적들이 줄지어 꽂혀 있었지요. 한 권을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노란색 형광펜으로 그어진 밑줄들, 빽빽하게 적힌 메모들, 모든 페이지에 자신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이걸 봐서 뭐하나? 중얼거리며 책을 다시 꽂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정자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옛날 제자 어머니를 만났어요. 누구? 박지혜라고 기억나세요? 5학년 때 담임하셨던. 영수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지혜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았던 아이지 어떻게 지낸대? 대학 졸업하고 회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께 안부 전해달라고 했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지요. 밤 9시 정자 씨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영수 씨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요. 소리를 줄이고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더 이상 누군가에게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잠이 안 와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에 사는 이웃과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넸지만 상대방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편함에는 광고지와 관리비 고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작은 안내문 하나가 눈에 띄었지요. 어르신 건강 걷기 모임 참가자 모집.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 장소 근린공원 산책로. 연락처 동네 보건소. 영수 씨는 안내문을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특별한 조건은 없었습니다. 그냥 함께 걷기만 하면 되는 모임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와 정자 씨에게 안내문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보, 이거 어때요? 운동도 되고 사람들도 만날 수 있잖아요. 나는 안 돼. 다리가 아파서 따라가지도 못할 거야. 처음엔 천천히 하면 되잖아요. 억지로 하자는 게 아니라 한 번만 가보자는 거예요. 영수 씨는 안내문을 식탁 위에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밤 11시. 잠자리에 들기 전 창문 앞에 섰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고요했지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늦은 산책을 하는 노부부가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 나도 저렇게 걸을 수 있을까? 안내문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작은 시작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두려움이, 다른 한편에서는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일 보건소에 전화해 볼까? 그 생각과 함께 영수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화요일 오전 9시 30분 영수 씨는 운동복을 입었습니다. 10년 전에 산 트레이닝복이었지요. 색깔이 발해 있었지만 깔끔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준비됐어요? 정자 씨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물병과 수건을 들고 있었지요. 그냥 걷기만 하는 건데 뭘 그리 챙겨. 처음이니까 조심해야지요. 현관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어색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운동복을 입었지만 왠지 어색해 보였지요. 공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열댓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어르신들이었지요. 형광조끼를 입은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처음 오신 분이시죠? 안녕하세요. 보건소 담당자 김민지입니다. 네, 김영수입니다. 오늘은 가벼운 준비 운동부터 시작할게요. 20분 걷고 5분 휴식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다른 어르신들은 서로 인사하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서서 어디에 섞여들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지 씨가 앞에서 시범을 보였습니다. 목 돌리기, 어깨 돌리기, 발목 돌리기. 영수 씨도 따라했지만 몸이 뻣뻣했습니다. 드디어 걷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발을 내딛었습니다. 처음 몇 분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곧 무릎이 뻐근해졌지요. 옆에서 걷던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엔 힘들었어요.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얼마나 하셨어요? 한 달 정도요. 처음엔 10분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30분도 괜찮아요.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지요. 벌써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10분쯤 걸었을 때였습니다. 앞서 걷던 사람들과 거리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씨의 걸음이 점점 느려졌거든요.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뒤에서 함께 걷던 민지 씨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지요. 조금 쉬었다 가시죠.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영수 씨는 억지로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5분도 채 못 가서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옆에서 걷던 할아버지가 재빨리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급할 거 없잖아요. 하지만 영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창피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돌아가겠습니다. 벌써요? 이제 절반 정도 왔는데. 다리가 좀 아파서요. 민지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무리하지 마세요.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수 씨는 혼자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다른 사람들이 계속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공원을 벗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음도 무거웠지요. 역시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정자 씨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벌써 왔어요? 일찍 끝났나요? 응, 일찍 끝났어. 어떠셨어요? 영수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대로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했어. 다음에 또 가실 거예요? 글쎄, 모르겠어. 정자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표정을 보니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영수 씨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걷기 모임 생각만 났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미영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운동 시작하셨다면서요? 어디서 들었어?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영수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냥 첫날이라 좀 힘들었어. 당연하죠. 처음엔 다 그런 거예요. 꾸준히 하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그래야 하는데, 무리하지는 마세요. 몸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의 격려가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오후에는 낮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는 젊은 시절이 나왔습니다. 산을 오르며 시원한 바람을 맞던 모습이었지요. 하지만 깨어나면 현실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무릎에 파스를 붙였습니다. 시원한 느낌이 들었지요. 아내가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조금, 내일은 쉬세요. 응. 저녁을 먹으며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 오신 분들은 개별 상담도 해준다네요. 필요 없어. 한 번만 들어보시면 어때요? 영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기분이 침울해졌습니다. 거실 책장 앞에 섰습니다. 교육학 노트를 꺼냈지요. 표지에 자신의 손글씨로 적힌 글이 보였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말 것. 그 글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예전의 자신이 지금의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거든요. 노트를 펼쳐보았습니다. 교실 경영에 관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던 시절의 열정이 글자마다 묻어 있었지요. 그때는 포기라는 걸 몰랐는데 정자 씨가 다가왔습니다. 뭘 보세요? 옛날 노트. 그때 참 열심히 하셨죠. 그때는 젊었으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영수 씨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손으로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운동복을 옷장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다시 입을 일이 있을까? 창밖으로 공원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산책로가 고요히 누워 있었지요. 내일 아침에도 그곳에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걷지 못하고 돌아선 것, 사람들의 시선, 민지 씨의 걱정스러운 표정. 역시 나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과 함께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한 번 더 시도해 볼까? 그 생각은 희미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영수 씨는 그 작은 희망을 품고 곤히 잠에 들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이른 아침 햇살이 비쳤지요. 공원에는 벌써 몇 명의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는 말자.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영수 씨는 운동화 끈을 매면서 망설였습니다. 어제 실패한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하지만 완전히 포기하기는 싫었습니다. 다시 가세요? 아내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한 번 더 해보려고. 무리하지 마세요. 알고 있어. 공원에 도착하니 지난번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지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제는 어떠셨어요? 몸은 괜찮으셨고요? 네, 괜찮았습니다. 오늘은 더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자기 호흡에 맞춰서요.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지요. 걷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뒤쪽에 섰습니다.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지요. 첫 5분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곧 무릎이 뻐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숨도 가빠졌지요. 지난번과 똑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옆에서 함께 걷던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지요. 네,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집 앞 계단 오르기도 힘들었거든요. 영수 씨는 고개를 들어 그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많이 나아졌어요. 물론 아직도 힘들긴 하지만요. 그 말에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신만 유독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10분쯤 걸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어지럽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빠졌지요. 비틀거리자 옆에서 걷던 할아버지가 재빨리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조금 어지럽네요. 민지 씨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벤치에서 쉬시죠. 물 좀 드세요. 영수 씨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식은땀이 났습니다. 괜찮습니다. 잠시 쉬면 될 것 같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엔 다 그런 거예요. 다들 저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도 처음엔 다 그랬어요. 할머니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제 남편도 처음 올 때 여기서 주저앉았어요. 지금은 30분도 거뜬한데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천천히 집에 가세요. 민지 씨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걸음도 느렸지요.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역시 내 몸은 이제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자 정자 씨가 걱정스런 얼굴로 마중 나왔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요? 좀 어지러웠어.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무리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거든요. 점심을 먹고 소파에 누워 쉬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지요. 계속 오늘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오후에 딸 미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운동하셨어요? 응, 했지. 어떠셨어요? 어제보다 나으셨고요? 영수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다행이에요.
무리하지는 마세요. 알고 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지요. 저녁 무렵 손주 민준이가 영상 통화를 걸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운동했어요? 응, 했단다. 우와, 대단해요. 나중에 나랑 같이 뛸 수 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뛰는 것은 이제 불가능에 가까웠거든요. 하지만 손주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열심히 해볼게. 약속이에요? 민준이의 밝은 웃음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동시에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지요.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기 전 영수 씨는 책장에서 오래된 교육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옛날 제자들이 써준 감사 편지들이 끼워져 있었지요. 편지들을 읽으니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때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지요. 지금은 어떨까요? 내가 완전히 쓸모없는 사람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트 한 구석에 자신의 손글씨로 적힌 메모가 보였습니다. 학생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나는 왜 쉽게 포기하려고 하나? 그 글귀를 보니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끝까지 노력하라고 했으면서 자신은 며칠 만에 포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펜을 들어 새로운 메모를 적었습니다. 내 호흡대로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는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마음속에 작은 불빛이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공원 쪽을 바라보았지요. 가로등 불빛이 산책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내일 또 가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무릎을 어루만지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손주와 함께 뛸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 씨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제자들과 손주가 함께 나와서 응원해 주었지요. 그 꿈은 따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영수 씨는 다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완벽하게 걸으려 하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어떠세요? 민지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조금씩 적응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걷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수 씨는 일부러 맨 뒤쪽에 섰습니다. 남들에게 맞추려고 애쓰지 않기로 했거든요. 무릎이 아프면 쉬고 숨이 차면 호흡을 고르며 한 발씩 내딛었습니다. 옆에 있던 60대 박현수 씨가 다가왔습니다. 저도 속도가 느려요. 같이 걸을까요? 나란히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그날은 20분을 끝까지 걸어냈습니다. 오늘은 잘하셨어요. 민지 씨의 칭찬에 뿌듯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걸었어. 다행이에요. 무리하지 마세요. 정자 씨는 미소 지으며 운동 시작하고 나서 표정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영수 씨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얼굴에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지요. 며칠 후 딸 가족이 놀러 왔습니다. 손주 민준이가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매일 운동해요?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2번 정도. 우와, 대단하다. 그럼 나랑 뛸 수 있어요? 뛰기는 아직 힘들어도 같이 걷는 건 할 수 있지. 좋아요. 같이 걸어요? 그날 오후 민준이와 함께 아파트 앞 작은 공원을 걸었습니다. 손주의 작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니 마음이 따뜻했지요. 다음 주 걷기 모임에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새로 온 할머니 한 분이 걷기를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처음엔 10분도 못 걸었습니다. 지금은 30분도 걸을 수 있어요.
그날부터 그는 신입들을 격려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멈춤이 아니다. 새로운 속도를 찾는 것이다. 한 달 뒤 영수 씨의 걸음은 여전히 느렸지만 꾸준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걷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연못까지 가보죠. 현수 씨와 나란히 걷고 도움을 받은 할머니도 뒤따랐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걸을 수 있어요. 그 말에 오랜만에 자신이 필요한 존재임을 느꼈습니다. 늦가을 손주와 함께 걷던 날 보건소 담당자에게 작은 메달을 받았습니다. 김영수 어르신 축하드려요. 멈추지 않으셨잖아요. 영수 씨는 웃으며 메달을 받아들었습니다. 집에선 손주가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랑 같이 걷는 영웅. 그날 밤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나이는 속도를 늦출 뿐 삶을 멈추게 하지 않는다. 함께 걷는 한 우리는 계속 나아간다. 창밖 은행잎이 흩날렸습니다. 영수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